여러분, 애를 낳으면 4천만 원을 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헝가리에 있습니다. 헝가리. 헝가리에서 말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원금이 4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천만 원. 엄청나죠? 왜 이렇게 지원할까요? 워낙 말입니다. 헝가리 이 정부는요, 이 저출산 때문에 곤욕을 겪으니까 유럽에서 최악이거든요. 유럽에서 헝가리가 이게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예, 지금 1.2에서 1.3% 수준입니다. 예,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요, 예, 이 저출산 대책의 어떤 핵심적인 기준으로 예,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파격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헝가리는요, 아이를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단 1,000만 원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1,000만 원부터. 예. 40세 미만 좋은 여성에게 결혼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1,000만 원을 대출을 해 줍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4천만 원까지 가잖아요.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1명의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 주면 1,000만 원 먼저 주고 죄송합니다. 이 1,000만 원 먼저 주고가 아니라 1,000만 포린트네요. 1,000만 포린트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주고 말입니다.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예, 이게 대출 이자를 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내입니다. 반드시 5년 이내예요. 예, 그리고 2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감해 주고요.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주는 거죠.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야, 엄청나죠. 이거를 보니까 예, 우리가 예, 저출산 대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뿌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저출산 출산 대응 예산이 엄청났습니다. 2020년엔 40조 2천억 원이나 됐고요. 이게 지난 한 5년 동안에 거의 200조를 넘게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돈을 200조 넘게 뿌렸습니다. 1년에 40조 2천억 원이나 뿌리고요. 2021년 2022년 더 많이 뿌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합계 보세요. 출산율 합계 0.81입니다. 0.81. 헝가리가 유럽에서 가장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1.2에서 1.3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0.81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이죠. 1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2021년 기준으로 26만 명밖에 안 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예, 59년생인가요? 59년생. 예, 59년생에서 63년생 사이는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예. 지금 뭐 60년대 생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해 예, 태어난 사람들이 70만 명, 80만 명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 26만 명 되니까. 지금 70년대 생만 가더라도 70년대 생도 101만이잖아요. 그렇죠? 101만. 예, 74년엔 92만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예, 그런데 84년에 67만 명, 92년에는요 73만 명까지 좀 늘어나다가 2000년엔 64만 명, 2005년에는 44만 명, 그리고 2012년 48만 명이고요. 2021년에는 26만 명까지 0.81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 돈은 엄청나게 뿌렸어요. 돈은 말입니다. 5년 동안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예, 200조가 넘게 뿌렸으니까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639조입니다. 예,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을 뿌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꼴찌.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이 나경원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헝가리식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주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뿌리는 돈이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포퓰리즘에 가깝죠. 이렇게 하면 엄청난 포퓰리즘이라고 말을 이야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예, 현금 지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 뿌린 것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애 낳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서 애를 더 낳게 하는 출산율을 더 높이는 방법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그냥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해서 안 낳으니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가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저는 이거 나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이 나왔겠느냐 싶은데요. 출산율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0.81이니까 이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멸 막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비난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이게 워낙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대로 가면 올해 2022년에는요. 0.76까지 내려갈 거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0.76.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1이면 여성 한 사람이 하나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죠. 2024년에 가면 0.71까지 떨어지고요. 2026년에는 0.69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구는 줄어듭니다. 당연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5,178만이었었는데요. 2040년에 가면 5,086만으로 떨어지고요. 2050년에 가면 급기야 4,775만까지 떨어지고요. 2067년에 가면 3,929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 어떤 성장 경제력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력은 비례할 겁니다. 아마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 경제도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헝가리식 모델을 도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요. 2019년에 혼인 건수가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혼율은요. 2010년 67%에서 2018년 33%까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출산율까지 높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파격적이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정책을 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헝가리식 모델을 도입해서 직접적으로 아이 낳는 그 가족에게 현금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간접적인 지원은요 이제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도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필요한데 그 묘수가 헝가리식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